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버림을 받거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 돌봐주는 보호시설 그러면 아마 우리 흔히 보육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만 요즘은 가정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죠. 그룹홈인데요. 네. 소수의 아이들을 가정 같은 환경에서 돌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겠어요. 그렇죠. 선진국형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룹홈이 우리 한국에는 아마 500개 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봅니다. 아이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려면 정말 사랑 없이는 해낼 일이 아니다 싶은데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목사님을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그룹홈 별빛 내리는 마을의 윤설이 목사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네, 별빛 내리는 마을, 강원도 정선쯤에 있는 마을 같은데.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서울에 있고요. 네, 송파구 오금동에 있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멋져요. 네, 고맙습니다. 누가 지은 거예요? 예,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빛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별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별빛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항상 우리 비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할까. 네, 그래서 물론 돈 내라 그런 사람도 없고 돈 요구하지도 않고 예, 그렇죠. 거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별빛이 되고 또 그러면 굉장히 서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요. 별빛 내리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네, 잘 예, 지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윤설이 목사님이 오늘은 그룹홈 얘기를 해주러 나오셨지만 네.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논두렁 밭두렁이라는 그 부부 듀엣의 그분이시죠? 그쵸, 논두렁밭두렁의 윤설희입니다. 그 논두렁 밭두렁도 이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가사에 무슨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가사는 내가 주로 썼지만 네. 그 이름은 네. 저희 남편이 졌었어요. 논두렁 밭두렁. 네. 그 당시 아마 한국말 수나운동 이런 거 할 때였대요. 그래서 전부 다 뚜아에 막 이렇게 멋진 이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좀 촌스럽지만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네. 더 푸근하고 따뜻하고 정겹고. 그리고 또 운율이 논두렁 밭두렁. 네, 리드미컬하죠. 리드미컬하죠. 리드미컬하잖아요. 네. 다락방이라는 노래 많은 분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네. 조금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이런 노래입니다. 신나네요. 굉장히 그 리듬도 좋고 가사도 정겹고 그래서 참 부르면서 되게 좋았던 노래인데. 네. 그러네요. 그분이시구나. 예. 요즘의 노래보다는 굉장히 정말 따뜻한 그렇죠. 옛날 노래들이 참 따뜻한 서정적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그룹홈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죠. 하필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냥 서서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느 것도 제가 작정했던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워낙 어떤 그 끼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음악을 했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가리키는 거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기타가 굉장히 유행할 때니까 음악학원을 시작을 했죠. 또 첫 아이를 낳은 다음이니까 그래서 음악학원을 하다가 어린아이들 음악 가리키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뭔가 참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주위에 어떤 분들이 거기는 정말 보내고 싶은데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하더라. 그래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만들면 어떤 나라의 지원이 있어서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원하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됐고요.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음악할 때 아이를 낳아서 맡길 곳이 없어서 뭐 지방 공연이나 그런 거 할 때 외국 여행 갈 때 어려웠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24시간 어린이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럴 때 이제 마침 IMF가 되면서 막 IMF. 가정 해체가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에서도 보호가 안 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무료 타가를 하겠다는 그런 조그만 지역 광고 같은 걸 냈고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받고 해서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는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그냥 저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하고 함께 만나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룹홈이 된 거예요. 본래부터 그룹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근데 뭐 돈 쌓아놓고 자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걸 꾸려갈 수 있었는지.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경제에 관련이 좀 희박하시죠. 뭐 하시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네.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0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음악 제작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어린이집을 이제 잘 꾸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남편이 나는 밥을 먹여주겠구나. 그럼 나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걸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아주 어려운 집에서 컸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 믿었던 게 참 좋았고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게 참 좋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을 딱 떠나는 순간에 학교 갈 때면은 만사를 잊고 행복해서 학교를 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음악을 알게 해주고 두 가지를 하게 해주면 애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두 가지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지 돈이나 이런 건 나머지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먹고 사는 거 대라. 네. 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살겠다. 예. 근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내 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해보니까는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바로 알게 하셨어요.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저희 자체도 정말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예상치 않은 상황에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망했으니까 못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니까 열심히 심부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을 향한 네. 사랑이고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러나 기쁘게 네.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그때까지 원동력이 사랑 때문이었군요. 예, 근데 그때까지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해봤지만 그 아이들하고 사는 일이 힘들지만 너무 좋다는 거를 몇 년 사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귀한 일이다. 이거는 나 이걸 붙잡고 갈 거다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룹홈에 집중하시게 된 거는 언제부터예요? 제가 2000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신문에 어느 날 그룹홈에 관한 소개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나도 바로 그룹홈이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고 그 함께 그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고 2004년도에 이제 2003년도군요. 12월 달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룹홈을 아동복지 시설의 한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룹홈이라는 이름 아래에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면 그룹홈이 인정은 됐지만 네.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많이 낮아 있을 때라서 그럼요. 신청하거나 이런 데도 많이 어려우셨다면서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신고라는 걸 하라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옆집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옆집 분들이 같이 밥 차려놓고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했고 그런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형사처벌감이래요. 벌금도 있고. 그 남의 자식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위험한 그래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거를 공익방송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네,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그럴 때 뭐 이제 신고를 받는 그 공무원들이 왜 이거를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당신도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데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 지금 양육시설도 많이 비어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부끄럽고 정말 참담했고 예, 그게 이제 과정이었고 나중에 그런 일들 다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많이 겪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도와주실 수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나는 아. 나중에 그분들이 내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알고 나서 많이 네. 바뀌시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분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뭔가 대변할 수 있고 조그만 힘이지만 보탰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함께 하는 일들이 시작하게 됐죠. 국가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좋은 뜻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좀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여가 것 때문에 과정에서 그래요. 네. 할 수 없이 그러셨으리라고 네. 근데 그런 거에 저희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나면 거기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것 같고요. 끝없이 어려워요. 그는 저희가 제 딸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가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싶고 그래요. 네. 2007년부터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셨는데 그 네. 지원받기 위해서도 조건 굉장히 까다롭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그냥 보육교사였고 어.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2004년도에 그 양성화라는 걸 하면서 뭐 사회복지 살아야 된다라든가 뭐 아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25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무슨 뭐 조건이 있어요. 변기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거나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출 때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공부하던 걸 중간에 관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부를 막 하고 그런 과정이 한 2년 걸쳤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서 했어요. 게다가 뭐 사실 예전에 그냥 복지사면 애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괜찮은데 네. 거기다 행정가까지 하려고 네. 서류 이거 뭐 보통 복잡하지 그쵸. 않았겠어요. 2007년도부터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근데 힘들어요. 가계부도 잘 안 썼는데 그걸 쓰는 게 참 정말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지원을 한다는 게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살림살이가 되질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렇죠. 뭔가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렇죠.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또 하나 사회복지사가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또 우리가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아닌 또 다른 어떤 분이 들어와서 거기 아이들도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또 거기 적응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과정이 있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함께 살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수도 제한이 있죠. 그룹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이 경우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러면 뭐 서로 얘기해보고 해서 그러면 같이 끌어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7명이라는 그룹홈은 7명이 최대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많을 때는 한 15명 정도 아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끝이 있으면 다 보냈고 아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함께 이제 7명만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살게 됐죠. 사실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그냥 10남매도 그냥 다 그럼요. 키우는데 한 집에서. 7명은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룹홈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연말이나 이럴 때도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후원하시고 네, 기부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그룹홈은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12명도 키웠는데 7명도 키웠는데 뭐 그거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어떤 그룹홈들은 전혀 후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함께 사시고 계시는 그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혹시 부모님들과 연락이 닿거나 아니면 아예 부모님이 없거나 뭐 어떤 종류의 아이들인지요? 어딘가 부모님들이 계시죠.
이제 물론 안 계시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이 편부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인데 이제 그나마 저랑 인연이 되는 경우는 거의 다 부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시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시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실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신다거나 이러는 경우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남매도 있고요. 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와서 저녁을 사주시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2년 아니면 연중 행사로 한 번씩 오셨다 가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건 연락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정상 함께 못 사는. 그렇죠. 사랑하지만 네, 같이 네, 살고 네. 싶지만. 네. 보통 몇 년 정도 이 그룹홈에 아이들이 있나요? 그룹 보면 18세 미만까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이유 되면 퇴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 그 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족을 18살 되면은 내보내.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이들한테 18살 되면 너희들 가야 돼.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자립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18세가 돼도 자립될 것 같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있어요. 연장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아직 자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동안에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취업을 한다면은 최소를 시켜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껏 데리고 있었던 아이 중에 제일 장기로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아이는 몇 년이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녀석들이 가장 오래된 녀석들이에요. 저는 거의 아기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호적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 그럴 때 됐을 때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이제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면은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7살, 8살, 9살 됐을 때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어느 하나도 제 마음속에 잘했다고 남아있는 건 없어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네, 안 좋으시죠. 잘 살까 이런 시집 거. 장가 보내는 것처럼. 아이고. 네. 그거보다 더 아리겠죠. 예. 연령대는요 지금? 지금 현재 제일 큰 녀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3명 있어요. 중3이 2명 있고 또 이제 제일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거의 18세가 되는 딸도 하나 있어요. 그 딸은 좀 있으면 퇴소를 해야 될 나이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아픔을 너무 어린 나이에 겪었던 아이들이라 좀 대하기가 어렵거나 함께 살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일찍 부모님들을 오히려 떠나서 어떤 학대나 방임이나 이런 걸 부모님들부터 많이 받은 아이들이 또 아니에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서 와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속으로 어이구 내가 속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는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외계인이라고. 그래요. 저도 한 최근 2, 3년에 정말 많이 늙었다는 생각을 할 만큼 예, 아침부터 밤까지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사춘기에 하나 있어도 집이 그런데 그 네. 아이들이 북적북적 네. 대여섯 명이 있으면 차라리 내 몸에서 난 아이는 되게 네. 꾸짖어 놓고도 네. 그놈이 그렇게 상처를 안 받거든.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 목사님이 친엄마가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오해할 여지도 많이 있을 것 네, 그럴 것 같아서. 같은데 저는 그냥 엄마처럼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서 뭐 상담을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그냥 우리 딸들 키운 것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오히려 그냥 우리 큰엄마는 뭐 그래 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 그러죠. 목사님은 아니죠. 큰엄마라고 큰엄마죠. 불러요? 네. 왜 엄마라고 안 불러요? 제 생각에 홈인데. 엄마는 되게 귀한 이름인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언젠가 엄마 만날 거거든요. 아, 만날 친엄마. 거잖아요. 내가 한 번도 엄마들을 못 봤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엄마는 그때 부르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리고 또 제가 나이도 예전에도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큰엄마, 큰아빠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한 사람 몫에 인건비를 좀 마련해 올 테니까 나보러 일을 좀 줄이고 더 설교를 많이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목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저렇게 나중에 나름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던 남편을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참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래요.